Turn it up and then I'm gonna take it down. Give it to me like, I'ma turn it up and then I'm gonna take it down.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근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의 신 모델 GLA와 GLB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게 신차로 출시가 됐는데 이 모델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야, 벤츠는 모델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단은 그냥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요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뭐 GLS, 뭐 GLE 요거가 또 붙는 게 있어요. 그럼 요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GL이라는 거는 SU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V 모델이고요. 그 뒤에 GLC는 C클래스 그냥 크기의 SU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GLE는 E클래스 크기의 SUV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러면 GLS는 당연히 S클래스 크기의 SUV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좀 차이는 있어요. 뭐 베이스가 다르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네 둘은 프레임과 세시를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출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비교도 많이 하는 녀석이지만 오늘 우리가 GLA와 GLB를 한 모델씩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게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뭐 특히 이 GLB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계약이 그냥 왕창 들어와서 당장 계약을 해도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만큼 정말 많은 계약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GLA 같은 경우에는 5,900만원대에 출시를 했고요. GLB 같은 경우에는 6,100만원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5천만원대, 우와, 6천만원대 벤츠를 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죠. 참, 그리고 이 두 차종은 한성자동차, 우리 벤츠의 한성자동차에서 이 두 차량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수원전시장 VIP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기 수원 지점에서 어렵게 이 두 차량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GLA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이 GLB보다는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수량이 좀 되게 많았어요. 계약을 하면 당장 출고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 GLA도 들어와 있는 모든 판매가 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얘보다는 기다리는 기간이 적긴 하지만 이 GLA도 역시 거의 뭐 한 2-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6천만원대의 벤츠를 살 수 있다, 뭐 5천만원대 벤츠를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얘 같은 경우에는 G80, GV80과도 훨씬 더 금액대가 더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차 크기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야, 그래도 GV80이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6천만원대 벤츠가 나왔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죠. 게다가 구성 자체가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AMG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휠도 AMG 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내 알칸트라가 들어가요. 6천만원대에 알칸트라가 들어가고 카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미쳤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모든 거 이 하나로 끝납니다. 뭐죠 이게? 삼각별. 그렇죠. 이 브랜드 가치 하나만으로도 벌써 6천만원의 가치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을 얘에 많이 해둔 거죠.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도도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벤츠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편의 기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딱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편의 기능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도도 되게 많았던 모델입니다. 잠깐만요. 또 뭐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아까 그 저희 우파몰 대표님이 네. 저한테 시킨 미션이 있어가지고. 뭔데요 또? 이거 읽으라고 이거? 네, 읽어야죠. 우파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차량용 거치대, 목베개,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했으니까 우리 우파몰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제 나한테 시키지 않는 숙제를 시키네요. 일단 GLA 같은 경우 보면은 약간 우리가 그때 CLA 한번 리뷰했었잖아요. 그거의 SUV 버전의 느낌도 많이 나요.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샤프하게 빠졌고, 보면은 여기처럼 이 CLA의 쿠페형 모델처럼 확실히 이 C필러가 쿠페 모델처럼 날렵하게 라인이 되어 있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GLB는 이 GLA보다
75mm가 더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내 공간도 거의 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제가 아까 AMG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휠 보세요. 이 휠이 AMG 모델에 들어가는 그 휠입니다. CLS AMG에 아마 들어갔던 휠 디자인과 거의 똑같다고 봐주시는데요. 인치가 19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좀 작아 보이는 이유가 이 SUV 특성상 워낙 이게 크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한 18인치 이렇게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휠 인치 보니까 19인치네요. 어쨌든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224마력에 35.7 토크를 자랑을 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둘 다 M26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이 뭐 연비가 미쳤습니다. 가솔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리터당 10km 이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연비를 자랑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운전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운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내는 사실 GLB랑 GLA랑 똑같습니다. 특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처음에 딱 차에 탑승을 했을 때 야, 뭐지? 이 느낌 뭘까? 내가 생각했던 GLB랑 GLA는 그냥 구성만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냥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좀 저렴한 금액대, 뭐 6천만원 싼 건 아니지만 벤츠에서 저렴한 금액대긴 한데 그냥 저렴하게 맞춘 뭐 그런 모델인 줄 알았는데 실내 구성을 보고 좀 놀랐어요. 일단 세미 버킷이 들어가고요. AMG에 들어갈 법한 D컷 핸들과 패들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알칸트라와 카본이 들어가죠. 이런 거 보면서 와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한 번 더 느꼈어요. 운전을 하면서 이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변배기가 들어갑니다. 둘 다. 그러니까 그냥 가성비로만 타는 그런 차가 아니라 벤츠에서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성 자체를 좀 알차게 한 그런 운전의 재미 포커스도 가지고 있는 차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뭐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는 것처럼 이런 거 원래 다 자동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수동이고 요거는 당연히 뭐 패브릭 재질로 좀 저렴한 재질이 들어가긴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율주행도 없고 그냥 앞차와의 거리만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을 뿐이고 차선 유지는 안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통풍 시트 역시도 들어가 있지 않고 열선만 들어가 있죠. 하지만 뭐 옵션들이 많이 빠져있다 그래가지고 벤츠가 아닌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도어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마감도 되게 훌륭하고 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는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과 이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10.25인치인가 이 정도 되는 이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시야의 개방감이 되게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죽음입니다. 사실 벤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도어 트림 이쪽에 그 다음에 요 안쪽 그리고 이 에어벤트 앞에 송풍구 쪽에 보면은 이 크게 테두리에 하나 있고요. 이 중앙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 기어 노브 쪽에 있는 이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죠. 물론 그 외적으로 제외하고를 봤을 때는 좀 되게 심플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GLA를 선택 안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뒷좌석에 사실 있습니다. GLB보다 가격은 한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 뒷좌석이 좀 좁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공간의 활용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는 좀 공간이 넓어야지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왜냐면 5,900만원 차를 살 만한 사람이 200만원 없어서 차를 못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원을 더 주고 GLB를 선택을 하는데요. 젊은 오너분들 있잖아요. 그런 오너분들한테는 GLB보다는 GLA가 사실 좀 더 맞는 포커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GLA라 그래서 이 뒷좌석이 엄청 좁은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이 C필러가 쿠페처럼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죠. 대신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 창문이 다 안 내려가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카니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창문이 다 내려갑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창문이 좀 좁긴 하다. 창문이 좁고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자, GLB가 진짜 뒷좌석은 정말 넓습니다. 저 사실 이 GLB의 크기를 보고 이거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넓은 편입니다. 약간 얘 별명이 미니 GLS라는 별명이 있고요. 이 GLA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의 그냥
위로 당겨놓은 버전이라는 별명들이 많은데요. 이쪽 부분에 보면은 여기가 좀 더 뒤로 이렇게 더 넓은 편입니다. GLB가요 GLA보다 210mm가 더 길고요 15cm가 더 옆으로 넓습니다. 게다가 75mm가 더 높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었죠. 게다가 이 뒷좌석이 다 뒷좌가 폴딩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죠? 이렇게 폴딩해서 이걸 빼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현지에 가면요 독일과 뭐 유럽에 가면 이 옵션 하나하나 다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벤츠 코리아에서 옵션을 통일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일 잘 팔린 구성으로. 근데 이 GLB랑 GLA를 전 처음 봤을 땐 그냥 어느 정도 구색만 맞추겠지 생각을 들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실용적인 차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재미난 퍼포먼스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실용적인 공간에서 진짜 너무 넓지 않냐? 아우 진짜 너무 넓죠. 보는 분들만 해도 진짜 넓어 보이는 게 느껴집니다. 썬루프 자체도 이렇게 있어서 사실 좀 더 개방감을 가지고 있긴 하죠. 물론 여기가 좀 강성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눠지긴 한데 이 얘기를 또 깜빡할 뻔했네요. 자, 이쪽에 보면 좀 허전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여기 에어밴드가 없어요. 송풍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보면서 취소한 분들이 많아요. 야, 6천만 원이 넘는 차 벤츠에 이게 없는 게 말이 돼? 뒷좌석 탄 사람 뭐 더워 죽으라는 거야? 뭐 얼어 죽으라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없는 것 때문에 취소를 많이 했는데요.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없냐? 했더니 이 밑에 보면은 그 에어밴드가 또 이쪽에 있어요. 송풍구 같이 있어서 여기서 밑에서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눈 감아 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탔을 때 제가 그래서 뒤쪽에 에어컨을 좀 틀어봤는데 위로 좀 올려가지고 좀 세게 틀면은 눈 감아 줄만 합니다. 뭐 사람이 못 탈 정도는 사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구성 자체가 넓긴 넓네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진짜 뒤쪽에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패밀리카로도 GLB 솔직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GLC 살 바에는 GLB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높은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확실히 차이가 확 나지 않아요? 아우 개방감이 확실히. 이게 저쪽 GLA는요 되게 좁거든요. 근데 이 GLB는 그냥 무슨 뭐 약간 버스 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7인승이 나온대요. 그러면 뒷좌석에 송풍구 없으면은 뭐 더 죽으라는 건가?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문 열리고 문 닫히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짜 느리더라고. 야,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좀 답답해요. 느리죠? 네. 좀 느린 편이에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자, 뒤로 가죠. 뒤에 라인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LB 같은 경우는 되게 동글동글한 느낌이 많아요. 뭐 라이트도 좀 더 동글한 느낌, 뒤에 테일램프도 좀 더 동글한 느낌이죠. GLA는 GLB와 다르게 앞에 헤드램프, 뒤에 리어램프가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LB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클래식하면서도 좀 더 무난한,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GLA 같은 경우에 좀 더 젊은 오너분들이 선택을 하는 딱 그런 포커스의 차인 듯한 느낌이에요. 성공한 30, 40대나 좀 여유가 있으신 30, 40대가 선택을 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가정용의 포커스로는 딱 GLB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뒤에도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 이런 크롬, 이 디퓨저 부분에도 크롬 몰딩을 줘가지고 좀 더 럭셔리한 느낌을 많이 살려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막혀있나요? 보이죠? 둘 다 막혀 있습니다. 이거 아우디에서 사더니 이거 벤츠도 따라하네. 다 막혀 있습니다. 그냥 멋이에요. 실제로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배출가스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게 멋지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자체도 사실 그 AMG 라인에 들어가는 그 범퍼 디자인이에요. 이 앞범퍼랑 뒷범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돈을 좀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과 실내의 그 외형적인 부분에 많은 힘을 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6천이랑 5천이 비쌀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옵션들을 빼고 외형적인 느낌을 제대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츠가 우리나라 사람의 소비자들의 딱 그걸 많이 캐치를 한 거예요. 뒷좌석에 에어밴드는 없긴 한데 외형적인 부분, 보통 벤츠 탄다면 이 마크 크고 누가 봐도 벤츠라는 그런 느낌이 좋아하잖아요. 속시 톡하는 거 얘기하면 저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AMG 휠, 그 다음에 AMG 앞뒤 범퍼 같은 그런 느낌들,
핸들, 실내 디컷 핸들과 이런 알칸트라들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거 6천만 원이지만 6천만 원짜리 차 같지 않아 보이는 거 이게 벤츠거든요. 물론 실제로 타고 다니면 이제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뭐 주행했을 때 뭐 자율주행 없고 이러면 불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할 만한 그런 느낌의 차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역시 굉장히 GLB가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표시까지 들어가서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러기지도 들어가 있다.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폴딩하는 거 GLA랑 GLB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폴딩하는 게 둘 다 뒷좌석 폴딩은 되긴 하지만 얘는 아마 얘도 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프 기능이 있겠지 당연히? 없다. 네. 오. 오야 진짜 팔 잘릴 뻔했어. GLA로 가죠. 아니 이 세이프티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나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여기 있을 때 트렁크가 닫혀있면은 세이프티 기능이 있으면 이게 그냥 열려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힘으로 이렇게 세게 하면은 버티긴 하겠지만 다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약하게 했나? 아 있네요. 그죠? 뭐요? 세이프티 기능이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사실. 설마 쟤만 없는 건 아니겠지? 혹시 몰라요.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와봐요. 자,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세이프티 기능이 사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렁크 공간은 GLB보다는 GLA가 적긴 한데요. 그래도 SUV만큼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간이 세단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편입니다. 얘는 이거 탈착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빼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또 괜히 만지다가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말에 시가 된다고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했다 진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빠지거든요. 벤츠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안 좋은 기억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빼가지고 아마 뒷좌석 폴딩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쟤는 러기처럼 이렇게 당겨서 끌어당기는 거지만 얘는 이렇게 한자로 내가지고 여기 연결을 해서 다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많이 빼고 다녀요. i3가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 뭔가 답답해. 물론 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수납 공간도 되게 많이 차지하고 여기 있으면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많이들 빼고 다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기억났다. 이게 폴딩이 네. 저게 왜 좀 더 힘드냐면은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 등 각도 조절할 때 네. 이건 각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죠? 얘는 돼요. 아, 그래서 네. 야, 세균맨 공부 좀 했다. 들었죠? 여러분들 이 더 어려운 이유가 이 GLB 같은 경우에 등받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좀 더 많은 장치가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폴딩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걸 빼야 돼요. 귀찮아서 내가 지금 얘는 쉬우니까 지금 접어놨는데 쟤는 안 건드린 이유가 귀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GLB랑 GLA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 GLB 뒷좌석 폴딩 왜 불편하냐? 뒷좌석이 뒤로 어느 정도 등받이가 젖혀지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GLB에 탑승을 했습니다. 처음 느낀 게 나름 그래도 조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 두께가 조금 그래도 두툼한 편이라 되게 조용한 편에 속하거든요. 가솔린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리터당 10km 이상 나오는 연비는 진짜 훌륭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가 가변 배기가 들어가 있다잖아요. 느껴지나요 소리가? GLB랑 GLA랑 아니 이 가변 배기가 들어갈 만한 차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편하다고 그냥 무난하게 타라 그런 차 느낌이 아니라 AMG 들어갈 만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만큼 이 가변 배기 시스템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거는 이 반응 속도예요. 224마력에 35토크밖에 되지 않은 어찌 보면 좀 낮을 수도 있는 그런 마력과 토크인데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빨라서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괜찮음이 운동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차들 막 감성적인 차들 리뷰할 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으로 와닿는 그런 체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LB는 저 사실 그냥 패밀리카로 타는 그냥 동네 마실용 차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이 정도 크기에 큰 실내 공간, 넓은 뒷좌석, 그 다음에 넓은 트렁크 공간, 그 다음에 벤츠라는 큰 마크와 보여주기 좋은 그런 AMG 휠, 그 다음에 AMG 범퍼들, 그 다음에 알칸트라 카본들 집어넣어서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차, 누가 봐도 멋지고 럭셔리한 벤츠다 라는 그런 느낌만 줄 줄 알았는데 막상 딱 타보고 그런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뭐 CLA 어정쩡한 뭐 이 쿠페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지금
타고 있는 GLB의 운동 성능이 훨씬 더 재미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제로백이 6초대입니다. 물론 6.9초이긴 한데 제로백 역시도 그렇게 엄청나게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러면서도 편안한 승차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매력이 가지고 있는 차예요. 일단 달려볼까요? 이런 가변 배기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성적인 매력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물론 반응 속도는 예민하지만 좀 더 속도가 올라간 이상 100km 좀 더 넘어가면 힘에 붙이는 건 느껴져요. 물론 200마력대 이제 배기량이 깡패고 마력이 깡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런 반응 속도나 이런 움직임 같은 게 굉장히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의 뭐 200 언저리까지는 어느 정도 빠르고 그 다음에 스피드하게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 자체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브레이크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네. 야 이거 나 기대도 안 했다니까. 진짜 저 GLB 리뷰할 때 사람들이 야 GLB 리뷰해주세요 막 판매량도 많고 뭐 계약도 많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운전하면서 그런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오야 생각보다 재밌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확 받은 거죠. 한 번 더 달려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가면 베개가 열리면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컴포트 모드를 두게 되면 이렇게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CLA 리뷰했을 때 그러니까 모드의 변화가 뭐 있긴 하지만 꽤 엄청 크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저는 CLA가 오히려 좀 더 색깔 있는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GLB가 야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매력을 보면 사람이 뭐 반한다라고 느낌이 들잖아요. 이 GLB가 그래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본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했던 이 GLB는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딱 그런 차? 그냥 뒤에 애들 태우고 장 보고 탈 수 있는 그 패밀리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차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해외 그 독일 현지에서는 옵션들 이런 거 다 빠져가 좀 더 낮은 금액대의 차들 뭐 있어요. 이 디컨 핸들도 안 들어가고 뭐 알칸타라 이런 거 다 빼고 뭐 이런 애들은 진짜 그런 용도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이 GLB는 가변 배기 시스템이 솔직히 뭐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들어가 있고 세미 버켓 시트 그 다음에 이 티컷 핸들과 패드 시프트 그리고 알칸타라와 카본들 이런 거 보면서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 썼구나. AMG 휠 같은 거 집어넣고 AMG 범퍼 같은 그런 크롬 라인들을 집어넣으면서 보여주기에도 굉장히 신경 썼구나. 우리 역시 우리나라 벤츠가 왜 잘 팔리는지 역시 벤츠 코리아에 있는 분들은 이 차 오더한 그 분들은 잘 알고 있네요. 벤츠는 보여주기 위한 게 되게 또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욕할 게 아니라 차 왜 타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분도 있잖아요. 벤츠하면 성공의 상징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탈 거면 우리나라 차값도 많이 올라가서 5천 6천이면 벤츠도 볼 수 있네 약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생각보다 매력적인 차 생각보다 매력적인 차는 아닌데 매력적인 차 바로 GLA와 GLB를 리뷰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색깔이 확실한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색깔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색깔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 디자인만 봐도 훨씬 더 공격적인 디자인의 GLA 이 범퍼에 이어져 있는 이 프론트 범퍼에 이어져 있는 이 에어덕트 라인과 이 그릴 있잖아요. 이 그릴 다른 거 알아요? 이 집 디자인? 잘 모르죠? 얘는 좀 더 샤프하게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요. 얘는요 중앙에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게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빠져있고 얘는 좀 더 둥글둥글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디자인이거든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앞에 프론트에 이어진 이 에어덕트 느낌 요거 다 폼이에요. 원래 여기 얘가 고성능이면 이게 다 뚫려 있어서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에어덕트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같이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데 그 정도까지 고성능은 아니니까 여기가 막혀 있는 거죠. 이쪽 어쨌든 얘도 이렇게 막혀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만 보면 확실히 GLA는 좀 더 공격적인 느낌, GLB는 좀 더 동글동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GLB도 이제 패밀리카용으로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된 차량이에요. 뒷좌석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고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죠. 반대로 GLA는 조금 더 스포티한 라인과
디자인적인 멋을 살려서 좀 더 공격적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좀 30, 40대 젊은 오너들을 타겟으로 만든 딱 그런 느낌의 차입니다. 저는 가격만 봤을 때 색깔이 좀 어정쩡하고 좀 더 그냥 구색만 같이 그냥 무늬만 벤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에 실제 타기 전에는 받았는데 타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진짜 괜찮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GLB도 마찬가지고요. 자, 잠깐만. 뭐죠? 만약에 둘 중 하나의 차를 사야 돼요. 네. 그럼 뭘 살 거예요? 어렵다. 근데 어렵지만 되게 간단해요. 제가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 혼자 타는 용이다, 그럼 전 진짜 GLA 삽니다. 왜냐면은 뒷좌석이 성인이 타고 다니기에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타고 다니기에는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어디 여행 가는 거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고요. 반면에 내가 아이가 있다 하면은 GLA는 좀 작습니다. GLB를 사겠죠. 근데 이것도 애기가 좀 더 어린 애기다, 한 5살 미만의 애기 하나다 라고 하면 GLA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게 좁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아이가 둘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GLB 선택을 하겠죠.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쿠키 영상 또 있으니까 잊지 말고 봐주십시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벤츠 한성자동차의 수원 전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곳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놀이터랑 같은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SLK 350, 벤츠 CLS 63 AMG, 그 다음에 S350 롱바디 포매트, 그리고 이번에 신형 S클래스까지 바로 다 이곳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리뷰했던 GLA와 GLB 동시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보면 다양한 벤츠들까지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전국에서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큰 전시장에 속하고 있고요. 검증된 벤츠 사고 싶으면 벤츠 중고차 인증 사업부로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또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차랑 중고차도 같이 볼 수 있고, 차 볼 때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차 보면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수원 전시장에는 이 뒤쪽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양아치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주말에 이제 가끔 이렇게 차 보거나 애들 맡겨놓고 싶을 때, 제가 우리 첫째 둘째가 어렸을 때 항상 이 놀이방을 찾아가지고 애들 맡겨놓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기 뒤쪽에 놀이방도 있고요. 바로 또 옆에 보면 서비스 센터가 함께 있어요. 안 그래도 나 지금 S클래스 저기 수리받아야 되는데 서비스 센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수원에 있는 한성자동차 전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이거 시승차 주면서 꼭 멘트 넣으라고 해가지고 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박!